진보당 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랬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9월 이후 당의 공식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당 활동을 총괄하는 대표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재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헌법 37조 2항을 잊은 적이 없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 있어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강령, 당헌 개정이나 중요한 당의 결정이 있을 때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당내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고도 안건이 반려되거나 부결되기도 합니다. 2011년 9월 대의원 대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창당 관련 의안이 부결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북의 지령과 특정 세력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당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보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 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랜 당 활동가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의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정당 사상 유일하게 당원 누구나가 참여해서 당의 정책과 앞날을 토론하는 정책당대회를 7년째 이어오는 곳이 민주노동당이고 진보당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장기 집권과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거부하고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피 흘려 쟁취했으며 단임제까지 명시하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이 성과를 버리고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창당 강령을 2011년 삭제한 것도 국민들과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보당의 창당도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려던 시도였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 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면 소수 특권 계급의 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 없는 추측에 추측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37조 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는 민주헌법의 원칙으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당의 정책은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헌법 37조 2항 위반이 없도록 마련되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연 최고위원회에서 한 모두 발언이 북의 공격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전쟁 위기 시에도 역시 진보당의 대표로서 일관되게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 당국이 대화를 제안했을 때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고 돕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통일은 우리 헌법의 지향점입니다.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에 따르면 통일의 방법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요구한 저의 어떤 말이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까? 진보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핵도 폐기되어야 하고 남도 미국의 핵 우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며 여기에는 어떤 유보도 조건도 없습니다. 핵 문제의 조속한 실질적 해결책 모색을 두고 북핵 옹호라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북을 핵 개발로 유도하고 해결을 늦춰온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개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